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 남자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형님, 혹시 황도 가는 배가 있나요? 홍도 가는 배는 없어요. 근데 그 무인도에는 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 혹시 사람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렇지도 않는데 거요. 일반적으로 그 백선이나 사선 갖고 가긴 어려울 거예요. 충남 서해안의 최서단 황도로 가는 배는 이미 수십 년 전 끊겼다는 겁니다. 어렵게 한 선장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고속어선으로 자그마치 서너 시간을 달려야 닿을 수 있는 곳 충남 서쪽 끝의 섬 황도. 여기 앞에 보이십니까? 여기 노란 거. 여기 노란 섬이 황도입니다. 거의 다 왔어요. 전기도 통신도 불가능한 이 척박한 땅에 정말 누군가가 표류돼 있는 걸까요? 유심히 살펴보던 그때 저기 연기 나요, 연기. 마치 구조 요청 신호인 듯 피어오르고 있는 연기. 분명 이곳에 누군가가 있습니다. 어우야, 분위기가 절로 돼야 돼. 일로 못 내려 사람. 여기밖에 없어, 대신 데가. 그러니까 거기. 정말 쉬 사람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는 짐부터 빨리 내리셔야 돼요. 예, 내려. 이곳에 길을 잃고 표류된 걸까요?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는 걸까요? 분명한 건 40여 년 전 정부의 강제 이주 정책으로 무인도가 된 황도는 척박한 바위섬인데다가 바람과 파도가 거세 사람이 살기 쉽지 않은 섬이라는 겁니다. 이런 곳에서 극한의 사투를 벌일 만한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남자를 찾아온 섬을 헤매던 그때였습니다. 거친 바람을 가르며 바닷가로 향하고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많이 지친 듯 기운 없는 모습으로 나무 더미를 잔뜩 짊어지고는 해안가로 향하고 있는 남자. 아이고 힘들어. 허리를 필 수가 없어. 무엇에 쓰려는 건지 또 나무 더미를 모으는데요. 타고 나갈 나룻배라도 만들려는 걸까요? 조심스럽게 다가가 봤습니다. 누구예요? 아, 여기 무인도에 사람 계시다고 해가지고 왔거든요. 아니 여긴 나밖에 사는 사람이 없는데 여기 배편도 없는데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아, 여기 사시는 거예요? 예, 혼자 살아요. 우리가 찾고 있던 영상 속의 그분이 맞습니다. 아니 아까 멀리서 볼 때 막 표로되신 분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막 덥수룩해가지고. 아 예. 작년부터 있었어요. 예, 작년 12월 9일부터 있다가 표류된 게 아니랍니다. 제 발로 들어와 둥지를 튼 게 작년 12월. 먹을 것도 몸을 뉘울 것도 없던 이 황무지에서 1년째 살고 있다는 겁니다. 대체 왜 이 머나먼 섬에 홀로 들어온 걸까요?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남자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계세요. 그런데 느닷없이 바위에 노크를 하더니만 대뜸 바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숨은 그림처럼 모습을 드러낸 작은 동굴. 생각보다 크네요 밖에서. 예. 먼저 비 왔을 때도 여기서 제가 좀 피했었거든요. 세상 만사 복잡하고 심란할 때마다 찾는 자신만의 비밀 공간이라는데요. 덕도를 한 것 같죠. 여기 있다 보니까 예, 돌을 다 닦고 이제 하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오는 느낌. 다 이루었다. 장난기 가득한 소개를 끝내곤 조금 전에 주워온 나무로 뭔가를 만들기 시작하는 남자. 딱 봐도 바위 동굴에 안내판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정표를 좀 만들려고 그래요. 이게 황도에 보면은 아름다운 것들이 좀 있어서. 자신만의 섬인 황도 곳곳에 직접 이정표를 만들고 있다는 건데요. 원효대사 동굴 못지않게 깨달음을 준다는 용호 씨만의 동굴을 지나 다음으로 찾은 코스는 일명 몽환숲이라고도 부른다네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색깔이 뚜렷하고요. 여기 있으면은 겨울 같은 경우는 아주 야릇해요. 남자만을 위한, 남자만에 의한 무인도의 별천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다와 맞닿은 해안 절벽 아래의 공간도 남다른 절경을 품고 있습니다. 이런 데도 다 있네요. 네, 이런 곳에. 영화 한 편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영화요? 바다라는 영화. 바다라는 영화? 황도의 바다. 지금 상영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닮은 바다의 사시사철을 연중무휴 상영해주는 전용관이라니 이보다 더 특별한 극장이 또 있을까요? 이렇게 17만 평에 달하는 섬 곳곳을 전용 산책로며 자신만의 전망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남자. 누구나 한 번쯤 꿈꿔봤을 무인도의 낭만을 현실화시킨 남자의 베이스 캠프. 집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헌데 황도야. 황도야. 이곳 풍경과 참으로 어울리지 않는 풍경 하나. 무인도에 주소판이 있습니다. 도로명주소입니다. 여기는 무인도가 아니라 유인도거든요. 아, 이게 번지수가 있어요? 제가 사는 지금 번지수입니다. 나라의 허가를 받고 살고 있는 이 섬의 주민이라는 건데요. 황도야. 주인님 왔다. 1년 전 함께 들어오며 황도라 이름 붙인 진돗개에 황도야, 너무 들이댄다. 응?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빨리 와야지 이것들아. 고고고고고고고고고. 부르면 달려오는 신통방통한 닭 2마리가 입주 때부터 함께해온 용호 씨의 가족인데요. 이들과 동고동락 중인 러브하우스는 바로 이 움막이죠. 정말 내추럴하죠. 이거는 제가 그 황토흙하고 그 돌하고 나무하고 해안에 있는 빈 병들 이렇게 모아서 제가 직접 해안에 있는 재료들 해서 황도에 있는 재료들만으로 이렇게 지은 집이에요. 재료도 장비도 인부도 없이 용호 씨가 홀로 만든 100% 핸드메이드 집인 탓에 조금은 투박하고 허술한 모양이지만 섬 곳곳에서 주운 유리병을 이용해 빛이 들게 할 만큼 세심하게 지은 집입니다. 돌도 날라야 되지, 진흙도 날라야지, 또 진흙도 개야지, 또 이제 들어 올려야 되는데 들어 올리는 것도 혼자다 보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혼자 힘으로 했어요.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 그래서 처음 접은 건데 나름 그래도 만족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주 경관이 좋죠. 가장 신경을 쓴 건 바로 이 창입니다. 이 바다까지 다 보이네요. 네. 하늘보다 더 푸른 서해 바다가 눈앞에 펼쳐지도록 자리 잡은 집. 전망만큼은 초호화 호텔 부럽지 않습니다. 생존에 필요한 건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던 무인도에서 오아시스도 발견했답니다. 이 바위에서 솟는 그런 오물이거든요. 바위에서 솟는 물입니다. 40년 전 주민들이 사용했다는 우물물. 물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바위 틈에서 솟아나는 석간수로 철분이 많아 약수나 다름없다는데요. 도심에서나 살 수 있는 부식거리들도 꽤나 있습니다.
자기들 먹으려고 배에서 했던 준비들을 양념이나 가지수가 필요하니까 하나씩 주고 간 것들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미치게 된 게 많아요. 인심 좋은 낚시꾼들 때문에 무인도에서 라면 걱정 한번 해본 적이 없답니다. 라면이 엄청 많네요. 많죠. 한땐 그도 도심에 살며 연간 50억 원의 매출을 올리던 사업가였습니다. 15년 전 그때는 좀 잘 됐거든요. 사업이 IT 쪽 유통을 좀 해서 참 잘 됐었는데 IT가 굉장히 급변을 하잖아요. 그 상황에 맞게 나도 이렇게 대비를 했는데 부도가 나니까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승승장구하던 콜렉트콜 사업이 망하고 길을 잃었던 남자. 가족들을 도심에 둔 채 홀로 무인도로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내 스스로 해야 된다는 그거거든요. 누가 도와줄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립심이 생긴 거죠. 바닷바람을 막아줄 울타리 하나 없는 섬에서 텐트 하나 달랑 세우고 시작한 생활. 참으로 무모한 시작이었지만 1년 새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생전해본 적이 없던 아궁이 요리도 꽤나 익숙해졌는데요. 이게 다 쓰레기인데 이 쓰레기 안에 보물이 있어요. 이곳에 보물이 있다는 건데요. 대체 그게 뭘까 싶은 그때 뗄감. 파도에 밀려온 땔감을 찾아내는 남자. 오늘은 많네요. 의외로. 장롱이나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수납장 만들 거. 알고 보니 쓰레기 더미 속엔 섬에선 구할 수 없는 생필품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황도의 슈퍼마켓이네요. 라면 스프요. 라면 스프? 네. 파도가 쳐야만 신상이 업데이트되는 비극에 맡은 데다가 장마 때나 아니면 이제 태풍 후에 보면은 특이한 것들이 많아요. 저희 샴푸도 해안에서 주워왔거든요. 짝을 맞춰 구할 수 없다는 것이 아쉽지만 말이죠. 이게 다 해안에서 이게 다 뭐? 해안에서 제가 얻은 신발이거든요. 짝이 색깔이 다 틀려요. 어떤 거는 하얀 장화인데 다 오른쪽만 있어요. 또 파란 장화도 오른쪽만 있고. 육지까지 배로 7시간을 나가야 하는 남자에겐 유용한 생필품 조달처인데요. 오늘도 거센 파도 덕에 득템한 용호 씨. 이제 본격적인 점심 준비에 나섭니다. 오늘 재료는 갓 따온 해산물입니다. 네, 삿갓처럼 이렇게 생겨서 삿갓조개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따개비라고도 부르는 것 같아요. 한 끼 식사를 위해서라면 어부가 됐다가 농사꾼이 되기도 한다는 남자. 개인 냉장고나 다름없는 섬 곳곳에서 재료를 준비해 손질을 하는 데만 정장 3시간. 익혀주기만 하면 완성. 알싸한 달래의 향에 쫀득한 조개의 식감이 어우러진 이 맛에 계란밥이 다 될 때까지 기다릴 새가 없습니다. 한 접시 뚝딱입니다. 달래하고 고동 씹는 맛이 일품이네요. 거기에 또 호박까지 살짝 해서 정말 맛있네요. 그 사이 계란밥도 완성됐습니다. 계란밥 시식을 좀 하겠습니다. 계란은 탔네요. 그래도 누른밥이 생겼어요. 익었어요. 익었어요? 네. 겉에는 저기하고 용호 씨 홀로 이곳 황도에서 살아가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군요.
승승장구하던 사업이 주저앉고 앞날이 절망뿐이었던 그때 아내가 건넨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술도 많이 했거든요. 술도 많이 했고. 왜냐면 괴로우니까. 집사람이 한 가지 부탁을 하더라고요. 제 눈빛이 좀 이상했나 봐요. 한 가지 부탁 좀 하세요. 뭔데? 그랬더니 죽으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만 바라보는 가족들에게 힘이 되어주기는커녕 걱정만 끼치는 게 도리어 짐처럼 느껴졌다는 용우 씨. 모든 것으로부터 도망칠 곳이 필요했답니다. 그래서 가족도 친구도 그 누구도 없는 무인도에 홀로 들어오게 된 건데요. 처음에는 이제 남자들은 이제 무인도라든가 그런 데 한번 다들 꿈꾸잖아요. 그래서 그런 꿈 갖고 이제 왔었죠. 그래서 그냥 좀 쉬고 싶다. 이 섬이 17만 평인데 여기에 사람이라고는 저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유유자적 낭만을 누릴 거라 생각했던 섬 생활. 하지만 그럼 점심 먹으면 또 이제 저녁 준비해야죠. 모든 건 먹고 사는 것과의 전쟁이었습니다. 한 끼 차리는데 몇 시간씩 걸리다 보니 점심을 먹고 나면 곧 저녁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저녁거리를 찾아서 바다에 선 남자. 저녁을 굶지 않으려면 뭐라도 또 잡아야 할 텐데 어찌된 일인지 영 신호가 없네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작진까지 나서 보는데요. 그 순간 빠른 손놀림으로 물고기를 낚아 올린 건 이쪽으로. 하하, 뜻밖에도 우리 제작진입니다. 쫄깃한 맛이 일품인 우럭인데요. 이거 뭐 피디님이 먼저 잡으시면 어떡해요. 네. 면목이 아니시네. 심기일전 다시 한번 낚싯대를 던져보는데 기대하세요. 아쉽게도 첫 손맛은 제작진한테 뺏겼지만 더 큰 바닥고기를 기다리며 여유를 잃지 않는 용호 씨. 그런데 마치 제작진의 낚싯대만 기다렸다는 듯 던지기 무섭게 딸려 나오는 바닥고기들. 하하, 이쯤 되니 웃는 게 아닙니다. 잘 나오는데 선생님? 네, 잘 나와요. 계속 못 찾고 계세요. 저는 대상어가 농어라서 워낙은 저도 이제 옮겨야 되는데 장소가 여긴 좁잖아요. 결국 한 마리도 잡질 못하고 기권 선언한 남자. 손바닥만 한 생선 2마리로 장정 셋이 나눠 먹어야 할 상황인데도 아주 싱글벙글입니다. 아유, 피디님 고맙습니다. 굶을 줄 알았는데. 그래. 지천에 널린 게 해산물이지만 자연이 내어줄 때에만 먹을 수 있는 게 무인도의 생존 법칙. 굶기도 수없이 했다는 남자에게 이 정도는 진수성찬이라고 하는군요. 진짜 초밥이네요. 네, 뭐 찝좀 말해보세요. 제가 말하는 것보다 이게 초밥. 진짜 초밥이냐? 촉촉한 게 많네요. 괜찮아요? 섬이 베풀어주는 것 이상으로 욕심내지 않는 것. 그렇게 남잔 자연에 순응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엄청 춥던데요. 분주히 나갈 채비를 하는 용호 씨.
아침 식사 준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세수하러 갑니다. 아, 세수하러. 네. 이제 씻으러 가는데 씻는다면서 향한 곳은 수도가가 아닙니다. 이렇게 멀리 가서. 아 물이 제 전용 목욕탕이 있거든요. 욕실이. 목욕탕이요? 예, 목욕탕이 있어서. 아 근데 날짜를 잘못 썼. 근데 날짜를 잘못 썼다는 것 같아요. 한파주의보라는데 오늘이. 지금 얼마 만에 쓰시나요? 에이, 얘기하기 어려워서. 아니요. 머리는 한 4일에 한 번 감아요. 발도 그렇고. 발은 뭐 한 이틀에 한 번. 세수도 이틀에 한 번 정도. 어제 세수 안 하셨죠? 네. 여기 오면 이렇게 목욕이요. 목욕은 한 달 됐는데요. 한 달 됐어요. 남의 눈치 볼 것 없이 씻고 싶을 때 씻는 자유. 여기서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겠죠. 그날 오후 오랜만에 해가 얼굴을 내밀자 용호 씨의 손이 또 바빠집니다. 여기 또 뭐예요? 아 이거 태양광 충전기예요. 여기는 전기를 얻을 수 있는 게 요 태양광밖에 없거든요. 여기 자체적으로 시설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로 휴대폰하고 랜턴 종류 이렇게 충전하고 있어요. 최소한 얻을 수 있는 전기예요. 휴대전화가 터질 리 없는데 굳이 충전이 무슨 소용일까 싶은데 어차피 안 되잖아. 그래도 정상에 올라가면 되니까. 그래도 요즘엔 또 가끔 또 되더라고요. 문명의 기기는 통하지 않는 무인도에서 통신망이 뚫리는 곳이 딱 한 곳이 있답니다. 아 시원하다. 여기가 서쪽 끝이에요. 충청도에서 해 뜨는 걸 제일 늦게 보고요. 해 지는 걸 제일 늦게 봐요. 와. 집에서부터 2시간을 넘게 걸어야 닿는 섬의 최정상.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곳은 용호 씨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지정석에 앉으면 되는구나 이제. 전화 좀 해줘야 되겠네. 도시에 사는 가족들과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오랜만이야. 아유 미안해. 요즘에 산에 올라가기가 힘드네. 산에 올라가기가 힘들어. 못 올라갔더니 미안해. 전화도 자주 못해서. 아니 그때 의목이 군대 갔는데 한번 나와야 될 것 같아. 하루만이라도 섬을 나와달라는 아내의 부탁. 내가 곰곰이 생각해볼게. 아직 일이 좀 덜 맞춰서. 그래 알았어. 잘 지내고. 그래. 사랑해. 사랑해. 나도. 가고 싶은 마음이야 용호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 상대가 없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대화하고 싶으면 제가 휴대폰을 들고 산으로 뛰어 올라가거든요. 아무래도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가족하고 떨어져 있는 시간이 가장 힘들고. 오랜만에 듣는 아내의 목소리에 애틋한 마음이 드는 것도 잠시. 또다시 시작된 무인도의 끼니 전쟁. 피디님 지금 밟고 계신 게 뭔지 아세요? 예? 밟고 계신 게 뭔지 아세요? 밟은 거야? 네. 우리 지금 반찬하려고 그러는데 그 다 밟으시면 어떡해요? 이게 전어나물이에요. 아니 전어나물이에요? 네, 이게 전어나물이에요. 지천에 널린 전호나물과 달래가 오늘의 점심 메뉴인데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용호 씨가 아끼는 텃밭에 밤새 불청객이 다녀간 모양입니다. 아 이게 뭐야 이거. 흑염소를 다 파헤쳐놨네 또. 아이.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밭이 잔뜩 헤집어져 있습니다. 흑염소들이 달래의 향을 맡고 이곳까지 찾아온 모양인데요.
요 앞에 떼도 있어요. 요 앞에. 뭐예요? 제 바로 앞에. 흑염소예요. 바로 요 앞에도. 조금 더 앞으로 가보실래요? 제 앞에. 요 소나무 사이.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범인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얼핏 봐도 수십 마리는 돼 보이는데요. 어마어마하게 이게 70년대에 저기 도서상간 주민들 복지 증진을 위해서 정부에서 50만 원씩 지원을 했대요. 그래서 그 돈으로 이제 흑염소를 지원했나 봐요. 50만 원씩. 근데 이렇게 불어난 거예요. 풀도 그렇고 나무 줄기까지 다 갉아먹어요. 나무 껍질까지. 그러니까 흑염소가 상위 포식자죠. 뭐 섬에.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건 처음이거든요. 이런 바탕. 주민들이 섬을 떠나며 두고 간 흑염소들이 40년 동안 점점 개체수를 늘려가더니만 이제는 그야말로 황도의 무법자가 됐다는 것. 제가 여기다가 해바라기를 굉장히 많이 심었거든요. 근데 이게 다 까먹은 거예요, 흑염소가. 껍질만 남았잖아요, 이렇게 여기. 정성 들여 심은 해바라기 밭도 흑염소들로 인해 그야말로 폐허 상태. 이대로는 다른 농작물들도 위험합니다. 뭔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용호 씨에겐 한 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흑염소 지나가는 길이라 여기 바로 덧 좀 한번 해보려고요. 바로 올물을 이용한 흑염소 덫입니다. 걸릴까요? 한번 해봤어요. 저기 인터넷에서 보고 울물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시도는 한번 해봤어요. 믿져야 본전이니 일단 올무 덫을 섬 이곳저곳 설치해보기로 하는데요. 내친 김에 황도와 함께 섬 주변 순찰까지 돌고 온 용호 씨. 바위돌에 잠시 걸터 앉아 쉬는 동안 황도가 또 어디론가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거의 다 둘러봅니다. 그때 뭔가 일이 벌어졌습니다. 잡았다. 잡았어. 황도가 잡았다. 놓쳤어. 목표물을 확인한 황도가 총알처럼 뛰어나가자 정신없이 반대편으로 도망치기 시작하는 흑염소들. 둘의 대치 상황에 뒤늦게 용호 씨가 합세했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려와. 그쪽으로 조금만 더. 물 위에서 떨어진 흑염소 한 마리가 아슬아슬 절벽에 남겨진 겁니다. 이를 놓치지 않고 다가서는 황도. 혹시나 염소가 다칠까 용호 씨도 조심스레 접근해보지만 이를 눈치채고 재빨리 도망치는 흑염소. 그런데 아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바위를 헛디뎌갖고 황도가 짖는 바람에 그냥 확 떨어져버렸어요. 아이고. 저런 뜻밖의 사고군요. 덕분에 한 마리의 흑염소를 얻었습니다. 진짜 잡을 줄 몰랐는데. 저도 몰랐어요. 저도 이거는 어떻게 대체할 방법이 없는데 그래도 황도가 해냈네요. 해냈네 진짜. 매연도에 오래 근무하신 해경의 그분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잡아도 된다고? 이제 덫으로 잡든지 뭐 이제 총포만 아니면 잡아도 괜찮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잡으라고 그물 쳐서 잡던지. 근데 나는 황도가 잡을 줄 몰랐어요. 난데없는 추격전에 난생 처음 영화 속에서나 보던 야생의 스릴을 경험했다는 남자. 수고했다. 네가 진짜 멋있는 여자다. 게다가 수확물까지 이리 푸짐하니 이게 바로 무인도의 재미요 남자들의 로망이라고나 할까요. 알았어? 아이 새끼 참 멋있는 모시기. 아유 복수해줬네 황도가. 아유
역시 황도 지킴이다. 아유 멋있어라. 아유. 몸은 묵직하지만 마음만은 들뜨는 밤입니다. 이렇게 설레는 밤에 파티가 또 빠질 수 없겠죠. 돌아보면 무인도에서의 생활은 모두 예측 불허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정해진 대로 오늘을 보내고 내일을 계획하던 도시의 생활과 달리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었다는데요. 위험한 순간도 참 많았습니다. 가시덩굴에 걸려 3일 동안 꼼짝달싹도 못한 채 죽음의 고비를 견뎌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살기 위해 소변까지 먹기도 했다는데요. 그렇게 자그마치 1년 살아남기 위해 사투를 벌이며 남자는 달라졌습니다. 그런 게 이제 그때 생각을 한 거거든요.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여기 이렇게 추운데도 견뎠는데 그 뭐 왜 못 살겠어. 예전에도 맨손으로 일어섰는데 자연은 치유하는 그런 힘이 있더라고요. 다시 살아갈 힘이 일어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샘솟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절망 끝에 찾은 희망. 남자에게 무인도는, 이 자연은 치유였고 위로였던 건데요. 그날 오후 지나가던 낚싯배가 경적을 울립니다. 잠시 바닷가로 내려오라는 신호인데요. 잠시 닻을 내린 선장이 전해준 건 커다란 소포 박스. 이곳까지 누가 소포를 보낸 걸까요? 뭐예요 이게? 아, 집사람이 먹으라고 보내준 거예요. 서울에 있는 아내가 보낸 생필품들이었는데요. 남자의 눈을 사로잡은 건 순대. 남자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랍니다. 고맙다, 현정아. 아이구나, 이렇게나 좋을까요? 순대 2봉에 웃음꽃이 떠나지 않는 걸 보니 남자도 가끔은 도심의 맛이 그리웠나 봅니다. 내친 김에 오늘은 몸을 움직여 만들어내는 건강한 밥상을 뒤로 하고 인스턴트의 매력으로 가득한 도심의 만찬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순대라면입니다. 정말 먹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오늘따라 라면은 왜 이렇게 더디게 끓는지 한참을 애를 태운 끝에 드디어 완성된 순대라면. 이 순간을 얼마나 꿈꿔왔는지, 이 맛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표정만 봐도 알 것 같네요. 현정아, 고맙다. 정말 맛있다. 삼겹살은 안 먹고 싶은데 이게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그죠? 정말 맛있네요. 제가 황도에서 굉장히 힘들 때 위안을 얻고 힘을 얻고 꿈을 봤잖아요. 근데 만약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이 섬에서 저처럼 힘을 되찾고 싶은 그런 걸 한번 하고 싶어요. 어떤 희망을 주는 섬, 그리고 위안을 받는 그런 섬, 가족들하고 여기 오면 화목해지는, 저는 그런 꿈을 꾸고 있어요. 놓고 싶은 삶의 끈을 잡게 해준 고마운 섬, 그곳에서 용호 씨는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